자, 오늘도 보건복지부에서 일일 메르스 관련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한 명은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 접촉해서 노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노출자 확진자 중에서 임신부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환자 중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분, 이분에 대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동선 파악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그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번 확진자 중 음성 진단 후에 양성 확진을 받은 경우와 관련해서 이 PCR 검사는 발병 초기에 검사를 하거나 객담 검체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반복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 그 환자 상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심병원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11시에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연석회의를 해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내원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하는 병원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은 회의가 끝나는 1시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르스 무료 핫라인 109번을 개통을 금일 9시부터 하였습니다. 수신자 부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 중에 특이사항 중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그 발열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동은 가족을 포함해서 격리 중인 3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기 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 가족은 외부 접촉이 전혀 없었고 증상이 나타난 6월 10일 이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아 학생과 접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학교 휴업에 관련해서 WHO 합동점검단의 권고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되고 있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수업 재개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 메르스 대응 체제 관련해서 지자체 메르스 대응 대책본부 구성 시에 지역 전문가와 공동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즉각 대응팀은 특정 병원의 감염 확산을 최우선으로 막기 위해 주요 의료기관의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현장에서 지연되는 조치들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팀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환자 상태와 그리고 특히 이제 임신부의 그 상태, 앞으로 진료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과 담당 교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 성함 말씀하셨는데 이 정례 브리핑 자료에 있죠. 앞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네, 메르스 환자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14명이 발생하였고요. 사망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총 사망은 현재까지 9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제 퇴원은 없어서 총 퇴원 환자는 4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122명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고 평가된 환자분은 13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확진자 중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4명 중에 5명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 사례 중에 8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확진자에게 노출되었으며 1명은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 15번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노출 확진자 중에 109번 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신부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환자 상태는 저희가 병원에 확인한 결과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신부는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이 임신부의 환자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분만과 출산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모와 태아는 감염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팀을 이루어 면밀하게 관찰 중에 있고 정부 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115번 환자는 기존의 응급실에서 주로 노출이 된 거하고는 좀 달리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며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환자들은 모두 응급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접촉에 의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확진자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제 많은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어제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약간 호흡기랑 좀 오해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정보는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그런 그 중증도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확진자인 경우에는 음성 진단 후에 양성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발병 초기에 검사를 하거나 이거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객담을 받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객담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검사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반복 검사를 실시를 하거나 검체를 다시 받아서 재검을 하는 등을 통해서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별도로 교수님 말씀해? 네. 예, 지금 즉각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의 엄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지금 산모 감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즉각대응팀에서도 그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육통이 좀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건 없고 엑스레이도 비교적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그 임상 경과가 중요한데 만약에 아주 그런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미하게 메르스가 진행을 하다가 다음 주 중에 증상이 호전이 되고 확진 검사가 음성이 되면 아마 정상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될 예정이고 혹시 만약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그런 양상이 확인이 되면 제왕절개술을 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을 한 다음에 산모 치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아이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적극적인 치료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 감염 여부입니다. 이 메르스 유행 초기부터 공기 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많은 그런 질문들이 계속되어 오셨고 실제로 이제 병원 내 또 병원 간 전파 과정에서 환자의 확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전파 경로가 조금 불분명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생겨났는데 이게 실제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경로가 분명하게 파악이 안 되었을 뿐이지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서울병원이 외래 환자를 하루에 거의 8,000명 이상 봅니다. 그런데 만약 공기 감염이 발생을 했다면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발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8,000명 중에 5%의 환자가 발생을 공기 전파로 한다 그러면 한 400명의 환자가 지금 벌써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결국 공기 전파가 된다면 사실 가장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간의 전파가 대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보면 가족 간의 전파가 한 5%에서 10% 이내로만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에 의한 그러니까 비말 전파나 아니면 직접 바이러스를 뭐 손이나 어떤 다른 물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양상이 아니라면 이 정도 전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낮거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 소속 성명 밝히시고 앞에 먼저 손 드신 KBS. 네, KBS 최선주입니다. 평택 성모병원 모의 실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역학조사위에서 지난 7일 날 실제로 실험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때 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비말이 꽉 차 있을 때, 바이러스 꽉 차 있을 때 문을 열거나 창문만 열어도 다른 데로 전파가 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 실험 결과 내용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 지역 경찰관분, 그 사우디 친구랑 접촉했다는 분, 이분은 감염 경로가 어떤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 어떤 환경이 위험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리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고 또 지금 중간에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좀 정리가 되고 하면은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분, 그 5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평택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택 그 당시 5월 말 정도에 평택에 있는 의료기관에 굉장히 많은 그 메르스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되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모의 실험 결과를 전혀 듣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그런 실험은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의 기관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 예,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관련 1, 2 상황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